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돈 벌었다고 하는 90%는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알바를 하거나 다른 부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유튜브 SNS만 보면 남들 하는 부업으로 월 1000만원, 2000만원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막상 내가 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푼돈만 벌거나 시간만 날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심한 경우에는요, 돈 벌려고 했던 그 부업으로 오히려 돈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도록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던 그 부업 8개를 직접 해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전부 빠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부업은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티스토리,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앱테크, 중고거래, 코인 투자 총 이렇게 8개예요. 제가 실제로 이걸 직접 다 해보니까 진짜로 돈이 되는 게 있고 해봤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포토샵으로 조작을 해서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을 벌었다고 하거나 본인이 성과를 낸 적도 없는데 성과를 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말고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괜히 따라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시니까요. 혹시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8개의 부업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 유튜버들이 사기를 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부업은요,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도 정말 핫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몇천만 원씩 벌었다는 그 컨텐츠를 보고 나도 언젠간 꾸준히 하면 돈이 벌리겠지 하고서 글을 300개 이상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글은 보통 경제에 관련된 글이 그 광고 단가가 높다 해서 일부러 경제 키워드를 들어서 그렇게 글을 썼었어요. 경제 관련하면 뭐겠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글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티스토리 하나를 운영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00분이죠. 1000분. 근데 제가 이 티스토리를 통해서 벌었던 금액은 약 $200입니다. 처음에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하지 이러고 참고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글 300개를 쓰는데 몇 개월을 걸렸는데도 겨우 번 돈이 $200라니 시급도 못 버는데 블로그 저품질까지 걸리니까 그냥 바로 때려쳤습니다. 차라리 티스토리를 할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뛰거나 쿠팡 해체를 뛰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두 번째 부업입니다. 티스토리 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시작해서 여전히 이걸로 돈을 쏠쏠하게 벌고 있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법 관련해서 영상도 몇 개 제작해둔 게 있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돈이 되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돈이 돼요. 근데 이것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현금을 낳는 거위랄까요? 네이버 블로그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돈이 됩니다. 90%의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키워서 금방 블로그를 망치거나 글 쓰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전략만 잘 세우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부업 맞습니다.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듣고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요. 방문자도 좀 안 늘어나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만두시거나 그때 쓰는 그 전략을 빠르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무작정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진짜 되는 방법이 존재해요.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부업은요, 바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했던 주제는 남성 의류였어요. 이게 또 옷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또 옷을 쇼핑을 한 다음에 그걸 낮에 촬영하고 사진 편집하고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이렇게 반복 작업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차피 경쟁은 치열한데 티오는 또 적은 편에 속하니까 다른 스마트 스토어들이랑 가격 경쟁을 진짜 심하게 하더라고요. 하나 파는데 마진을 몇천 원도 안 남기고 파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생계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는 완전하게 무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좀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그 당시에는요, 통장에 진짜 몇십만 원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이게 진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상품을 계속 업데이트하려면은 계속해서 고정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생활하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진짜 전략을 제대로 세우거나 자본이 좀 있거나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케팅을 좀 잘한다 이런 무기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직장인 부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앱테크죠. 이건 진짜 제발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한때 이거에 엄청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앱테크로 월에 몇백만 원씩 벌었다길래
한때 큰 꿈을 안고 정말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하고 서비스 종료하거나 아니면 진짜 티끌만 모이거나, 티끌은요 그냥 모아봤자 많은 티끌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네이버 영수증 인증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모으고, 아니면 막 어디 막 회원가입 해가면서 뭐 기프티콘 받고 이런 거 하나하나 모아서 기프티콘 판매하는 사이트에 팔고, 제가 이런 거에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걸 진짜 열심히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알바를 하거나 다른 부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진짜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또 돈 버는 부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제가 바로 처음에 성공시켰던 부업이 인스타그램인데요. 이것도 좀 블로그랑 비슷한 맥락으로 광고나 협찬을 받아서 수익화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팔로워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려고 팔로워를 늘릴 방법을 엄청 많이 찾아다녔고 그 방법들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스타그램 하나만으로도요 짱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은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무작정 노력을 해서 될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진을 좀 잘 찍는다거나 아니면 좀 본인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씩은 있어야, 그래야 좀 수익화가 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스타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이전에 페북도 엄청 좀 핫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고가 많아져서 망했잖아요. 제가 지금 인스타를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인스타가 지금 예전에 페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5년, 10년 이내에는 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격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부업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돈 벌 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 나서고 계속 돈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중고거래 부업 다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한 부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좀 싸게 내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싸게 올라온 거를 조금 더 얹어서 파는 거예요. 보통 싸게 파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서 그렇게 싸게 올리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대를 잘 몰라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이미 싸게 올라온 제품을 최대한 더 싸게 흥정을 한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파는 부업이랄까요? 이 중고거래 부업이라는 게 보통 이런 것들 아이템을 구할 때는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가 유행한 뒤로 전동 킥보드가 유행이어서 그거를 진짜 싸게 잘만 가져와서 비싸게 팔면은 몇만 원은 기본이고 몇십만 원까지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고거래도 잘만 하면 좋긴 한데, 이거의 최대의 단점은요 중고로 사왔는데 알고 보니 불량이거나 남들이 안 사가거나 이러면 또 재고로 남게 되잖아요. 이게 좀 단점이라 진짜 몇 번 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부업하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유튜브죠. 제가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이 유튜브 채널 말고도 사실 이전에 2개 정도를 운영하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채널은요 사실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유튜브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채널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구독자 1000명 모으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모은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유튜브는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시장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협찬이나 광고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부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유튜브로 광고 수익이나 협찬 수익을 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SNS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지금 셋 다 해보니까 유튜브가 진짜 노가다예요. 진짜 노가다. 성과도 생각보다 쉽게 안 나오고 시간은 또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장일수록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상이 많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잘만 한다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게 또 유튜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부업, 바로 코인 투자입니다. 제가 투자라는 거를 알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된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주식으로 했다가 그때 뉴스인가 어디서 이게 코인이 엄청 유행한다고 엄청 부자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깡통 제대로 탔죠. 이게 또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면은 몇십만 원으로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들으면 또 혹하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업비트에 돈 넣고 코인을 사고 팔고 하다가 이게 또 바이낸스라는 그 코인 투자 사이트에서 선물 투자를 또 알게 돼가지고 뭐 차트 공부도 하고 무슨 패턴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공부해가면서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 코인 투자, 이런 선물 투자는 이게 잠깐 조금씩 벌다가 결국에는 다 잃게 되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서 코인으로 아니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여러 번 깡통을 차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된 케이스니까요. 코인은 모르시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해봤던 부업 8개의 경험담을 말씀드려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서는 인스타 블로그만 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어요. 이걸로는 한 달에 최대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까지 벌게 됐고요. 이게 또 여기서 더 벌게 될지 더 줄어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진짜 잘하게 돼야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게 되는 거니까요. 무작정 부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잘 맞는 부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잘 맞았던 게 인스타랑 네이버 블로그였고요. 여러분도 분명 잘 맞는 부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돈 버는 부업 8가지, 이거 모두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업을 통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목표하는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효율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그 부업을 지속해서 시간 대비를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부업, 그 부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한 번 쓰는데 한 1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앱테크를 한다. 앱테크 1시간 뼈 빠지게 해봤자 몇천 원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대비 효율을 따져봤을 때 나한테 잘 맞고 나한테 가장 돈이 잘 되는 거, 그거를 고르시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인스타랑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이 유튜브가 좀 익숙해지고 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는 구매 대행도 해보고 싶고, 예전에 실패했던 그 스마트 스토어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험담 공유하고 노하우들도 다 공유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